K리그를 보는 또 하나의 시선, 여기는 북측광장입니다. 오늘 정말 기대되는 분을 모셨는데요. 축구를 즐기다 보면 경기장 안팎에서 다양한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법리적 해석을 도와주실 수 있는 법무법인 세담의 변호사 손승현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우 이 삭막한 우리 스튜디오에 모시게 되어가지고 너무 영광입니다. 진짜. 제가 영광입니다. 그러면은 변호사님께서는 진짜 엄청난 경력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제가 이렇게 직접 설명해 드리기보다는 아무래도 변호사님께서 직접 소개를 해주시는 게 조금 더 정확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간단하게 시청자분들한테 요즘 어떤 활동하고 계시는지 이런 것들 위주로 해서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저는 손승현 변호사이고요. 저는 원래는 방송국에서 라디오 PD로 10년간 일을 했고 그 이후에 이제 로펌 거쳐서 13년 차 변호사로 일을 하고 있고요. 측광장의 팬이기도 해서 오늘 이 자리에 오는데 인연이 닿은 것 같고요. 스포츠 전체를 좀 좋아하기는 해서 뭐 스포츠 관련 자문도 할 때가 있고 심지어 e스포츠 자문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IT 전문 변호사, 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저희 같은 범부들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저희가 악플을 가끔 지우거든요. 뒤졌다 이제. 방금 들으셨죠? 저희 팬이라고 하시니까. 성공했습니다. 네, 악플이 있으면 일단 수집은 꼭 하셔야 되고 지우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희가 다 네네. 캡처를 해놓습니다. 그럼요. 네. 그 방송국 PD로도 아까 10년 동안 일을 하셨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조금 부끄러운 질문일 수 있겠지만 이 PD의 시선에서 바라보는 북측광장 어떤 채널인지 한번 조심스럽게 훌륭하다. 자연스럽다. 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방송국이 약간 전성기를 누릴 시절에 사실은 방송국에 있었고 지금은 사실 유튜브라든가 이런 개인적인 채널이 훨씬 더 힘을 가지는 시대에 들어왔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런 어떤 이렇게 방송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제일 중요한 건 자연스러움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북측광장이 그 이제 출연자 모든 분들이 서로 친하고 자연스러운 케미가 있어서 강점이 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네, 어쨌든 이제 변호사님을 모시게 된 게 저희가 여러 가지 이런 법리적 해석을 부탁드릴 분을 찾기 위해서 수소문을 하다가 우연치 않게 FC 서울 팬 커뮤니티에서 변호사님을 만나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런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 FC 서울 축구 그러면은 혹시 얼마나 보셨는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저는 사실 축구는 뉴비에 가깝고요. 원래는 야구를 아주 오래 봤고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한 30년 정도 야구를 너무 열심히 봐서 막 주간 야구 이런 거 구독하고 진짜 열심히 보다가 이제 야구랑 멀어지고 또 이제 공부도 하고 뭐 이것저것 하면서 좀 멀어졌다가 제시 링가드 선수가 막 이제 뉴스가 나오고 했을 때 저 혼자 이제 막 찾아봤어요.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구고 전 그때까지 축구를 안 봤어서 막 찾아보는데 이제 뭐 사업하러 온다 뭐 기타 등등 얘기가 막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또 이제 변호사기 때문에 2차 자료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원문이 아닌 번역이 한 번이라도 거친 것들은 믿지를 않는 좀 습성이 있어요. 이게 변호사들 그냥 직업병 같은 건데 그래서 원문을 막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이 인터뷰한 뭐 BBC든 뭐 아무튼 뭐 이제 원문 기사들을 막 찾아서 다니다 보니까 제 생각에 이 사람은 진짜 축구가 하고 싶고 지금 할 데가 없다, 마땅치 않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와서 열심히 할 것 같은데 사람들이 너무 몰라준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저 혼자 이제 약간 응원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와서 축구만 할 것 같은데 내 말이 맞다는 걸 입증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 플러스 그래서 어쨌든 그러면서 관심을 갖게 됐어요. 그리고 한번 뭘 시작하면 약간 빠져드는 게 있어가지고 이제 그때부터는 사실 그냥 뭐 FC 서울 경기는 전 경기 다 본 것 같고 라이브로 그리고 다른 경기들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저는. 네. 궁금한 게 있는데 그 원문 이렇게 찾아보신다 하셨잖아요. 네네. 근무 시간에 찾아보시는
중요한 질문일 수 있는데 저는 이제 파트너 변호사가 되면서는 사실은 근무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근무 양만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밤에 근무를 하고 아침에 뉴스를 보든 아침에 근무를 하고 밤을 새서 뉴스를 보든 건 다 선택적이어서 자유여서 다행히 그냥 충분히 검색은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월급 루팡은 아니셨던 거죠? 왜냐하면 제 월급을 제가 주기 때문에요. 그 차이가 있는 거죠. 와. 저는 루팡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주니까요. 와. 이 말문이 이 표정 봤어요? 저 소름이 끼쳤어요. 그러니까 아니, 당연한 거죠. 손님 말하다가 저는 제가 급여를 받을 때는 단 1분도 루팡을 하지 않겠다는 어떤 신념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제가 주기 때문에 이제 자유롭게. 사실 이제 루팡 하니까 생각난 게 우리 오전 10시 서우님이 카톡방에 가장 말이 많은 시간. 동의하시죠? 아 그럼요. 그리고 출근 직후. 그리고 나서 저녁 5시. 그렇지. 어. 퇴근하기 직전. 혹은 졸릴 때 2시. 이럴 때쯤에 가장 갑자기 카톡방에 야, 내가 진짜 재밌는 거 발견했는데 하면서 비그에 관련된 지표를 막 보내요. 그러고 나서 좀 이따 딱 사라져요. 그럼 이제 남은 우리가 그걸 이어서 이제 말을 해야 되는. 반성하세요. 어떤가요? 저 같은 직원. 저는 괜찮거든요. 저는 저희 직원들의 자유를 되게 존중하고 그렇긴 한데 나중에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는 그 근무 시간 중에 자기가 커뮤니티나 이런 데 올렸던 글들 있죠. 이게 사실은 나중에 이 사람이 제대로 근무를 하지 않았다는 증거로 작용을 하는 건 맞아요. 그래서 그 시간을 아무것도 안 하면서 노는 것과 커뮤니티 등에 글을 남기면서 노는 거는 사실 위험도에 있어서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방송도 업무 시간에 틀어놓고 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맞아. 그러니까 그래서 댓글이 많이 안 달리는데 지금 변호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딱 생각났어요. 업무 외적 시간에 보시고 댓글을 다세요. 아니, 업무 시간에 보고 퇴근 시간 이후에 다세요. 그치. 좋아요도 나중에 누르세요. 확실히 대학원생이라 다르네. 대학을 졸업해서 그런지. 가방끈이 길어야 돼 내가 봤을 때. 진짜. 그래도 이렇게 사는데. 어쨌든 그러면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서 사실 그러면은 링가드 선수 때문에 유입이 된 맞아요. 것처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럼 지금은 링가드 선수가 서울을 떠난 상황이잖아요. 네네. 지금 현재에서는 서울에서 어떤 선수를 제일 좋아하시고 사실은 응원하시는지. 즉 다들 비슷하시겠지만 유입은 제시를 통해서 됐는데 제시를 좋아하는 기간은 좀 짧고 이제 어느 순간 팀을 응원하는 원래 모드로 이제 들어가게 되고 또 야구를 워낙 오래 좋아하다 보니까 이 스포츠 아니 사실 정확히는 저희 집은 모든 스포츠를 다 봐요. 그래서 뭐 야구든 뭐 배구든 농구든 골프든 심지어 컬링도 보고 막 다 봐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는 이렇게 스포츠 보는 게 너무 일상이었어서 그 팀을 좋아하는 거에 익숙해 있어서 저는 개인 팬은 쉽게는 안 돼서 금방 FC 서울로 넘어왔고 처음에는 뭐 기성용 선수 좋아해서 뭐 유니폼 사고 또 최준 선수 좋아해서 사고 손정범 선수도 요즘 사고 그래서 다양하게 다 좋아하는데 누굴 제일 좋아하냐 하면 조영욱 선수. 영욱이 개탔네. 질문을 조금 드리고 싶은 게 네. 사실 야구는 그 네. 1919 승부고 그 공 하나 그리고 행동 하나의 근거와 이제 논리가 되게 명확하잖아요. 근데 변호사님도 어쨌든 하시는 일이 또 어떤 근거와 논리 이런 게 또 명확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네. 그래서 야구가 조금 더 보시기에 근데 축구는 좀 직관적이니까 어떤 게 더 매력적이셨던 것 같아요? 좀 성향에 따라서 이런 것도 달릴 것 같기는 한데 저는 근데 또 이게 방송국 10년 뭐 변호사 10년 이상을 각각 해서 사실은 굉장히 상반된 두 개의 일을 해버려가지고 그러니까 감성의 끝판왕, 근데 아날로그의 끝판왕, 그다음에 지금은 뭐 이성과 논리의 끝판왕에다가 저는 또 TMT 분야를 하고 있어서 뭐 IT나 이쪽은 디지털이잖아요. 그래서 양쪽의 극단을 경험하고 있어가지고 야구랑 축구도 저는 서로 다른 매력이 있다고 느껴지는데 지금은 축구가 더 좋고 그다음에 저희 어머니가 이제 저 때문에 축구를 보기 시작하셨어요. 이제 저랑 같이 막 보는데 지난달 정도에 저한테 승연아 보다 보니까 축구가 더 재밌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축구는 축구만의 매력이 있는 것 같고 제가 느끼기에는 조금
압박감이, 그러니까 야구는 올라가는 흐름이 느껴져요. 그래서 이 지금부터 긴장하면 된다. 이제 긴장을 놓고 있다가 지금부터 긴장하면 이번에 된다. 다 모여 이제 집중해, 이런 시간이 있는데 축구는 정말 잠깐 뒤돌아봤는데 골 들어갈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계속 몰입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게 저는 제일 다르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야구를 오래 본 입장에서는 그게 제일 다르고, 그래서 놓치기 싫고 막 조금이라도 더 집중해서 보게 되고, 그래서 루즈함이 덜하게 저는 느꼈어요. 혹시 변호사님 네. 1대1 찬스를 놓친 선수가 나오면 어떤 반응을 하시나요? 일단 북측강장의 반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문선민 선수 딱 공 갖고 들어가는데 접고 슛! 빗나갔어요. 딱 그 1대1 찬스에 문선민 선수의 머리가 딱 보이잖아? 그러면은 이러고 있어. 거의 유사해요 저랑. 근데 저는 사실은 그러니까 프로가 열심히 하고 이런 건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 자리에 열심히도 안 한 사람이 가 있을 리가 없다는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 사람은 최선을 다했는데 안 되는 거는 와, 정말 어려운 상황인가 보다. 뭐 잔디가 진짜 문제가 있나 보다. 아니면 저 막는 선수가 뭐 기가 막힌가 보다. 저는 그런 생각이 사실 먼저 들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프로에 대한 신뢰는 있어요. 왜냐면 그것도 안 하고 거기 갔을 리는 없잖아. 저 이제 반성하고 제가 그동안 수없이 욕했던 그 모든 지난 날을 반성하고 참회하며 선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진짜? 그 순간 열심히 하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믿으면서 나 설득됐어. 앞으로도 열심히 응원하도록 나도 하겠습니다. 나 됐어. 나 진짜 나 완벽하게 됐어. 근데 됐거든, 설득이 됐거든. 다음 달 보자고. 근데 나 앞으로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 와, 왜 문선민 선수한테는 항상 어려운 상황만 주어지는 거지? 제 마음이. 그리고 또 생각해보면 그렇다. 그 놓친 찬스가 많다는 건 무슨 뜻일까? 그만큼 찬스 창출을 많이 했다는 뜻이거든. 그리고 그만큼 아까운 상황을 만들었다는 거거든. 만들지도 못했으면 아까울 일도 없어. 그러니까 역시 문선민 선수 기회는 많이 만드는데 저기서 한 발짝 더 나가는 게 저렇게 어려운 거구나 라고 저는 생각하는 편이에요. 이 스텝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도 이 생각은 했어요. 저희가 방송 중에 실제로 많이 언급했던 것 중에 하나가 문선민 선수이기 때문에 만드는 기회다. 좀 축구적인 얘기로 들어가면 문선민 선수의 기대 득점값, 이 선수가 실제로 한 요 정도 골 넣어줬어야 해요 하는 값이 뭐 한두 골 정도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거의 10골 가까이 날려먹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은 그 선수가 자기 능력으로 만든 것이다. 근데 우리는 그 다음 스텝으로 근데 C라고 넘어가는 게 차이였던 거죠. 근데 반성합니다. 물론 이제 똑같은 기회가 비슷하게 계속 오면 저도 한 3번째쯤 되면 아까랑 비슷한데 이게 계속 이런 이유는 다른 게 있을 수도 있나라고 한번 생각은 해요. 근데 기본적으로 화가 나진 않아요, 저는. 슬슬 그러면은 본격적인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변호사님께서 저희 방송을 또 이제 좋아하시고 팬이라고 해주시니까는 앞으로 좀 말을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일단 들긴 우리는 해요. 막 해도 되지. 아, 그래요? 너네가 조심해야지. 아, 그런 건가? 좋아요. 든든한 뒷배가 생겼으니까 좀 거만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또 오면 댓글 다시 듣고 이렇게 가도록 할게요. 네,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이 자리에 변호사님을 모신 이유이기도 한데요. 축구를 보다 보면은 경기장 안팎에서 다양한 일들이 발생하기는 합니다. 이게 고소가 될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가끔씩 생겨요. 그래서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법리적 해석을 변호사님께 자문을 구해보고자 하는데, 서우님 혹시 떠오르는 사건 있으신가요? 저는 좀 궁금한 게 축구의 그 문화 중에 하나가 무수한 걸개잖아요. 혹은 관중석에서 일어나는 그런 어떤 소요 사태. 근데 그 걸개 메시지도 경중에 따라서 구단이 벌금을 물기도 하고 또 관중의 소요 사태로 인해서 구단이 벌금을 물기도 하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어떤 구상권을 청구해라라는 팬들은 되게 많은데 실제로 구단이 그 팬들을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한 사례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왜 구단들은 손해가 나는 상황에서 팬들에게 구상권을 청구를 잘 안 할까요? 저 이런 게 좀 궁금했어요. 왜 안 할 것 같으세요? 우리가 남이가? 나는 개인적으로 득보다 실이 더 많을 것 같아서. 나는 이미지 때문에.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구단의 생각하긴 이미지 하는데 솔직히 내가 이제 운영할 입장에서 그거를 계속 방치를 함으로써
이래도 되네? 이래도 되네? 하면서 그게 이제 끊이지 않잖아요. 그치. 근데 예를 들어서 당신이 잘못한 거니까 당신이 벌금 내십시오 하면 다음번에는 이제 저번에 그 옆 소모임 김씨 그거 500만 원 냈다는데 그래도 할 거야? 약간 이런 이제 분위기가 형성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 근데 다 맞는 말씀이세요. 다 맞는 말씀. 그 모든 걸 고려해서 이제 행동으로 나아가지 않는 건데 형법상 범죄가 되는 경우는 사실 꽤 많을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 형사고소나 이런 뭐 구상권을 행사하는 단계로 나아가지 않는 거는 첫째로는 보통 그런 일이 있을 때는 구단이나 선수가 잘못한 게 있을 때가 많죠. 그래서 도의적으로 미안한 마음이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우리도 잘못한 게 있으니까 라는 게 1번일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2번으로는 이미지를 생각 안 할 수 없죠. 자기들도 잘못했으면서 뭐 예를 들어 우리한테만 지금 팬들한테만 그럴 정신이 있으면 더 딴 데 뭐 이걸 열심히 하지 이런 비판 여론이 오히려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론이나 이런 것들을 신경 써서 그러니까 당연히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아마도 높은 확률로는 다 체증을 하고 있을 것이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그걸 모았다가 어느 순간 필요한 말씀하신 것처럼 더 이상은 안 되겠다라고 하는 순간 그게 나올 수 있다.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고 쌓여 있을 수 있다. 이거는 좀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폴더블로 정리돼가지고. 약간 그거네. 그 예를 들어 구단 입장에서 걸개와의 전쟁을 선포합니다 하는 순간 나올 수 있는 거죠. 잡혀가는 거예요. 저도 걸개 몇 방 들었거든요. 형이 들었던 걸개 중에 말할 수 있는 수준의 걸개 몇 개만 얘기해 일단 주세요. 돈카페라. 그거는 유명하죠. 같이 했었으니까 우리랑. 돈카페라 걸었었고 김남춘 선수 이제 계약기가 마지막 경기였던 경기에 서울의 서울의 봄을 향하여 이제 이런 걸개도 들었었고. 근데 이제 그 인천 대전 이제 경기 재작년에 마지막 라운드 때 마지막 전 라운드 37라운드니까 딱 경기가 딱 끝나고 대전의 승리로 끝나고 인천이 강등 확정된 순간 인천 직원분들과 핸드폰을 들고 대전 서포터석으로 엄청 뛰어가시더라고. 근데 그게 브이로그 이런 거에 많이 잡혔어.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거 위험할 수도 있겠는데 했는데 아무 일도 없더라고. 체증은 되었을 것이다. 그 신기하긴 했었어. 근데 뭐 사실 돈카페라 같은 것은 사실상 의견의 표명인 것 같아요. 돈값을 전혀 하지 못한다의 의미이기도 한데 어쨌든 내가 볼 땐 너는 돈값을 못하고 있으니 좀 더 잘해줘라 라는 어떤 의견의 표명의 여지도 있어서 이렇게 그 모든 게 처벌이 대상이 된다 이런 건 아니고요. 이제 각각 문구나 이런 것들을 좀 봐야지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있어요. 가끔 올라오는 것 중에 진짜 워딩이 엄청 센 것들이 있잖아요. 모기업을 걸고 넘어지는 정도면 거기 입장에서도 확실히 더 그렇게 바라볼 수밖에 없겠네요. 모기업은 당연히 체증팀이 있을 거여서 더 열심히 체증이 됐을 거예요. 아마. 그럼 진짜로 모기업 법무팀에서 움직일 수도 있는 사건이 될 수도 있는 거네요. 근데 이제 그런 것 같아요. 티켓을 사서 그 응원석에 와서 걸개까지 거는 사람, 이 사람의 마음이란 게 사실 누구보다 그 기업이나 그 팀이 잘 되길 바라는 사람인 거는 우리가 다 알잖아요. 맞아요. 저는 고립과 시대에도 GS 칼텍스에서만 기릅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GS25로 갑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러니까 기업도 모를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 그 움직임은 제 생각에는 최소화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찐 팬이고 성적만 나오면 사실 그분들은 누구보다 기뻐하실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걸개 관련해서 마지막 한 가지만 좀 궁금한 게 네. 있는데요. 이게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걸개 관련된 이야기들은 뭐 구단과 관련된 선수와 관련된 걸개들에 대한 얘기인데 만약에 건너편에서 올라온 걸개가 팬들을 향한 모욕의 걸개다. 이러면 좀 말이 다른가가 궁금하거든요. 뭐 예를 들자면 건너편에서 뭐 패륜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 패륜이라는 말이 사실 되게 굉장히 모욕적인 말인 건 맞잖아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금 축구에 절여져서 그냥 지나가는 거지. 근데 반대로도 마찬가지지. 일단 접두어에다 개가 들어가는 순간 그치. 그거는 사회적으로 이제 난 너에게 개자식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다라는 뜻이니까. 뭐 패륜 혹은 뭐 개 뭐 이런 것들을 막 모욕적으로 했을 때 팬들을 향하는 거라면 조금 이야기가 다른지 이것도 좀 궁금합니다. 그거는 또 사방에서 체증이 이미 되고 있잖아. 아 그런데 걸개가 올라왔는데
이러면서 이제 바로 그냥 뭐야 인기글 도배. 심지어 눈이 나같이 이게 좀 살짝 이제 침침해진 나이가 보면 좀 뭐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핸드폰 이렇게 줌 싹 뜯어가지고 갤럭시 S26 카메라 화소 봐라 이러면서 이제 근데 이게 모욕죄는 형법상 모욕죄는 요건이 3개 필요해요. 모욕행위가 있어야 되고 공연성이 있어야 되고 특정성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팬을 만약에 이제 모욕을 하는 경우에는 어떤 이슈가 있냐면 뭐 폐륜 뭐 이걸 이제 걸었어. 그러면 FC 서울의 팬이 지금 몇 명쯤 되는지 모르겠으나 적어도 뭐 몇만 명 이상이잖아요. 그럼 그 중에 누구 이 특정성이 이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을 모욕하는 가운데 내가 그 모욕의 대상이라는 게 밝혀지지 않으면 사실은 모욕죄로 성립이 되지 않아요. 그럼 이렇게 그래서- 해야겠네요. 마포구 포문로 36-2 뭐 땡땡 아파트 108동 702호 사는 김씨네 둘째 아들 너 폐륜 이렇게 그게 그 정도 레벨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소모임 단위. 뭐 예를 들어서 그 소모임에 소속된 게 10명밖에 안 돼. 근데 그 중에서 뭐 그날 온 사람 3명이야. 근데 뭐 예를 들어 거기에 대해서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하면 그 정도면 특정이 된다라고 사실 법원에서는 보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몇만 명 단위로 욕을 하거나 욕설을 하거나 할 때는 그 대상을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모욕죄는 성립을 하지 않는 게 기본이고 구단에 대해서도 어떤 단체에 대해서는 모욕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우리 법은 보고 있어요. 명예훼손은 성립하지만. 그래서 모욕의 경우에는 조금 개인의 경우에는 특정이 안 되기 때문에 집단에 대해서는 집단 자체가 어떤 모욕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처벌까지 가기는 좀 어렵습니다. 처벌이 안 되니까 서로 그렇게 그쵸. 무수한 공 터트리기 걸개 싸움을 하는 거죠 사실. 또 네. 야구와 축구의 좀 문화적인 차이도 여기도 있는 것 같아요. 야구에서는 그런 일이 잘 없으니까. 맞아요 진짜. 야구는 걸개 드는 경우는 못 봤던 것 같아요. 야구는 좀 위아더 월드 같은 느낌이 좀 있잖아요. 야구도 옛날에는 그런 거 있었어. LG가 개 못할 때 퇴근길에 50명이 모여서 그 문 막고 현수막에 쫙 펼쳐서 그때 막 주차장 막고 막 아 저 지금 이제 어둠의 롯데 팬인데 롯데 팬들은 진짜 서울 사는 롯데 팬이든 부산에서 올라온 롯데 팬이든 몸 풀 때 선수들에게 환호를 하지 않았어요. 그 보통 이렇게 몸 풀고 할 때 막 뭐 강민호 선수, 선수 막 이렇게 하잖아요. 전준 선수 사인해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막 안타 쳐라 개새끼야 막 이런 거 하면서 몸 똑바로 풀래 막 진짜 거짓말하고 이런다니까 거기 아저씨들이. 근데 막 거기 무슨 마산 갈매기 하면서 진짜 개빡세게 생기셨거든. 근데 이제 애들이 막 사인 받고 싶을 수 있잖아. 근데 저 뒤에서 이미 권하하셔가지고 캐치볼 하는데 공 흘리면 저 개새끼 빼라 막 이러면 진짜 개무서운데 그 목동이면 진짜 작잖아. 그치. 근데 거기서 목소리가 한번 뚫고 가면은 선수들이 이렇게 째려 보는데 근데 이미 너무 익숙한 거야. 아, 딱 한번 보고 캐치볼이 그때부터 안 흘려. 그 최근에 성반이 있었네. 참교육 그거 하잖아요. 그게 정확한 사례가 이렇게 거기 있었던 거야. 저는 예전에 기억나는 게 롯데 경기도 자주 보러 갔어요. 근데 제 앞자리에 이제 두 분이 오셨어요. 아저씨 두 분이 오셨는데 그 있잖아요. 이렇게 봉지 딱 네, 메고 맞아요. 준비 지금은 다 사라졌는데. 준비 다 하시고 이제 보시는데 보시다가 뭐 두 분이 싸움이 난 것 같아. 갑자기 한 분이 일어나시더니 진짜 2단 날라차기로 그 옆에 계신 분 여기를 발로 팍 차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진짜 큰일 났다. 뭐 싸움 난다. 그래서는 도망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진짜 한 1, 2분 후에 갑자기 두 분이 어깨 동무를 다시 하고 부산갈매기를 막 부르시는 거야. 진짜 와 이분들 엄청나구나 그 생각이 나요. 롯데는 그래? 형이랑 나랑 둘 다 두산이야. 저희는 두산 팬이라서. 저도 서울 사람이어서 원래는 이제 두산이나 LG 팬이 될 확률이 컸었는데 어릴 때 이제 아빠가 빙그레이글스 팬이셔가지고 같이 이제 회원 들러갔다가 빙그레이글스 마감돼가지고 뒤에 있던 언니가 삼성은 아직 자리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삼성 팬이 된 거예요. 맥락도 없이. 그럴 수 있죠. 근데 이게 진짜 가끔 제가 나이를 느끼게 되는 게 저는 제가 제일 좋아했던 선수가 유중일이었거든요. 아, 그라운드의 살굽고 우리 잠실구장 1호 홈런의 주인공. 가끔 이렇게 내가 이제 나이가 좀 들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교과서에 나오시는 분이지? 그치. 약간 내가 방금 딱 들었을 때 약간 김시진 약간 이런 느낌. 그치.
어쨌든 이제 다음 질문으로 또 한번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 사실 우리가 축구 경기가 끝나고 나면은 이 선수들도 어쨌든 퇴근을 다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 퇴근도 업무의 연장선으로 퇴근길에 다치더라도 산업재해를 인정해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봐주잖아요. 그러면은 혹시 이 퇴근을 못하게 막아버리는, 축구를 못했다고. 축구를 못해가지고 강동 좀 당했다고. 그치. 그래서 이 퇴근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일명 뻐막 사태가 일어나게 되면은 혹시 이것도 업무 방해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고소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심지어 그냥 뻐막을 하는 게 아니라 버스를 막은 상태에서 감독 나와! 주장 나와! 이렇게 하잖아요. 아니, 대화를 하고 싶다고요. 이제 이게 기본 템플릿이잖아요. 그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확률은 높습니다. 오, 진짜요? 네. 오. 이 선수를 안전하게 수송하고 관리하고 하는 것은 당연히 그 구단의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고, 사실 버스를 가로막는다는 것, 차량이든 사람이든 뭐 목소리를 통해서 버스를 가로막는다는 것은 그 업무를 방해하겠다는 고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업무방해죄는 성립이 될 거고요. 나아가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감독 안 나오면 니네 집에 오늘 못 가? 뭐 아니면 차 다 부셔버릴 거야? 막 그런 식의 어떤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해악을 고지한다면 사실 협박죄도 가능합니다. 근데 다만 아까도 이제 잠깐 말씀드렸지만 버스를 막기까지의 과정을 생각해 보면 이게 분명히 뭐가 있을 거란 말이죠. 뭐 연패를 길게 했다든지, 뭐 아니면 선수 개인이 뭐 어떤 일탈을 다수가 했다든지 어떤 사연이 있을 거란 말이죠. 머릿속에 쓱쓱 생각이 나네요. 그렇죠. 이제 그렇게 됐을 때는 구단 입장에서도 이걸 바로 형사고소에 들어가기는 이제 자신들의 잘못한 부분도 있고, 또 이게 더 팬들을 자극해서 더 큰 소요 사태를 일으킬 수도 있으니까 이제 자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할 수 있지만 안 한다에 가깝다고 보셔야 돼요. 만약에 범적으로 어떤 절차가 들어간다면 벌금이나 보류가 어느 정도가 나올까? 왜 쫄려? 선고가 어느 정도? 내가 쫄리나? 이거 볼 정도로 올 사람들이면 이거 두고두고 해야 될 영상이 될 거야 앞으로. 이게 날라왔는데 이게 몇 년? 당장 거기 저번에 본 기억 있어. 얼마 나옵니까? 몇 년 나옵니까? 제 생각에는 지금 아직까지 우리 판례에서 처벌이 됐다거나 하는 사례는 거의 없기 때문에 그 말은 뭘까요? 대부분 초범이라는 거죠. 상습범이냐 초범이냐는 형량에 있어서 어마어마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1호로 만약에 잡혀가신다면은 교육 정도에서 끝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은 해보는데, 그거는 이제 강도에 따라서 많이 다를 것 같아요. 그때 뭐 흉기를 들고 있었고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처벌 수위는 무조건 높아지고요. 그게 아니라 거기서 이제 막 깃발을 흔들면서 진짜 막 눈이 촉촉하게 젖어가지고 막 이러고 있었다 그러면 차마 그분을 뭐 벌금까지 매길까라는 생각은 드네요. 감사합니다. 우리 또 많은 생각이 드네요. 진짜. 오늘 얻은 교훈, 눈물을 흘리면서 그럼. 욕을 해라. 그 우리 일단 울어야 돼. 흉기는 안 된다. 나와. 오늘 한 3분 정도 안 감고 있으면 되겠다. 근데 다만 이 협박죄는 실제로 선수가 공포심을 느꼈는지 여부와 무관해요. 네, 그래서 그게 꼭 무서워야 뭐 이런 건 아닙니다. 이제 그거는 진짜 신기하다. 중경. 뻐막 안 해보셨죠? 저는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프로들이 이렇게 못할 때 이유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지지하는 쪽으로. 저는 사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어설픈 비판은 누구나 할 수 있고 도움도 되지 않는다. 그러나 끝까지 가주는 팬이야말로 진정한 팬이다. 좋은 말씀이시죠. 그러면 이제 반대로 네. 또 궁금한 게 있는데 네. 다빈이가 뻐막 질문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라이벌전인데 A 선수와 B 선수가 네. 포지션상 겹쳐서 지속적인 어떤 충돌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B 선수가 A 선수한테 좀 깊은 태클이 들어간 거지. 그래서 A 선수가 벌떡 일어나서 흔히 말하는 죽통을 후린 거예요. 이거 폭력으로 고소가 가능합니까? 이런 장면들이 상당히 비일비재하진 않지만 왕왕 보고되는 사건들인데 가능합니다, 사실. 가능한데 이제 다만 우리 법에서는 정당행위라고 해서 이제
축구와 같이 좀 격렬한 스포츠의 경우에는 규칙의 범위 내에서 우발적으로 일어난 어떤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이게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행위다라고 보아서 실제로 처벌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볼을 두고 경합을 벌이다가 우발적으로 이렇게 부딪히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면 10분 전에 나를 건드렸어? 내가 가만히 있나 봐라. 막 10분 동안 고민을 하다가 따라가가지고 볼과 전혀 관계없이 네. 그렇게 되면 사실 그건 폭력행위가 맞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형법상 폭력이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이거는 굉장히 많이 달라지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럼 선수가 심판 엉덩이를 갑자기 걷어차면 아니 그것도 그 사회 상규상 심판이 판정을 못해서 선수가 열받아서 그럴 수 있다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행위라는 것은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규칙 안에서가 사실 중요한 거거든요. 그 규칙 안에서 경합을 벌이는 거는 규칙 안에 있는 거죠. 만약에 이 모든 행위를 처벌한다면 아무도 다른 선수를 적극적으로 막지 못하겠죠. 왜냐하면 잘못 막았다가 내가 잡혀가는데 내가 그 정도로 열심히 할 건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허용이 되는 거거든요. 이 스포츠가 가지는 기본적인 폭력을 동반할 수밖에 없는 그 부분을 인정하는 것이지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이 화낼 수도 있다 이걸 인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심판을 걷어찬다든지 고음과 관계없는 곳에서 폭력행위가 일어나면 당연히 훨씬 더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뭐 그 부상 정도가 심해서 이제 뭐 후유 장애가 남는 정도다 그러면 폭행죄뿐만이 아니라 상해죄도 이슈가 될 수 있고 상해죄는 형량이 훨씬 높습니다. 네. 조심해야겠다. 다들 조심하세요, 선수님들. 그러면 다음에 또 궁금한 것들을 좀 여쭤보려고 네. 하는데요. 구단 관련해가지고 좀 더 질문하려고 하는데 구단의 지적재산권 어디까지 인정이 되는지가 좀 궁금을 합니다. 예시를 하나 더 들자면 선수의 초상권을 허락을 받으면 제품을 만들어도 되는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야잔 선수한테 뭐 브로 나 뭐 너 얼굴 담은 텀블러 하나 만들고 싶은데 이거 팔아도 되니? 근데 야잔이 오케이 그 대신 나 하나만 줘. 이렇게 됐으면 이런 게 되는 건지 좀 궁금해요. 맞아요. 그때 야잔 선수 그런 일이 있었죠. 네네. 예를 들어 정승원 선수예요. 얼굴 하나만 탁 오려가지고 상품을 만들어도 막 팔려. 그러면 사실은 선수가 초상권 허락을 했을 때 그 정도 선에서는 가능할 것도 같아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지 않죠. 우리가 원하는 모습은 뭐 예를 들면 최근에 그 뭐 조영욱 선수랑 손정범 선수였나요? 이렇게 뒷모습 있는 사진이 예쁘잖아요. 그럼 이제 그걸 제품으로 만들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선수 개인의 초상권 플러스 이제 우리 선수들이 입은 옷, 그 옷의 모양, 그다음에 서체 그리고 뭐 그 패턴의 뭐 이미지 그 안에는 정말 많은 지적재산권이 결합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마 구단 프런트도 그걸 100% 모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또 그 안에는 이제 뭐 그 협찬사들도 있고 예를 들면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이거는 뭐 그렇다는 건 아니고 제가 예를 드는 건데 예를 들어 이 서체는 이 유니폼을 입을 때는 뭐 얼마에 자유롭게 쓰십시오. 다만 그 외에는 안 됩니다. 이렇게 계약이 돼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어떤 지적재산권이 몰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선수의 모습을 통으로 굿즈로 제작한다면 사실은 위험성은 굉장히 큽니다. 지적재산권 침해가 거의 일어난다고 보셔도 될 만큼 위험성은 커지죠. 사실 선수가 허락해 줄 수 있는 거는 자기 선수 얼굴 개인의 얼굴, 몸. 이 목 이 정도. 위까지만 안 입었다면 뭐. 아니, 사회적으로 그러진 않으니까 모르겠네. 그 블리치 선수가 옷 벗는 거기까지는 가능하네. 아니야 형 그때 뮬리치도 이 안에 조끼 입고 있어. 그러네. 그러니까 이게 복잡할 수 있어요. 야 진짜 어렵네요. 그 진짜 그나마 가장 가능한 건 결국 여기까지다. 여기까지. 네, 여기까지. 얼박샷은 가능하다. 근데 여기는 지금 이제 선수는 허락했다는 가정입니다. 네. 선수가 허락했다면 얼빠까지는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근데 또 이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이제 팬들이 많이 만드는 것들이 구단 이름은 안 들어가는데 뭐 색과 지명을 똑같이 해서 뭐 검은색, 빨간색에 서울 이렇게 한 뭐 상품을 판다든지 맞아. 아니면은 제가 옛날에 개인적으로 조금 갖고 싶었던 키보드가 뭐냐면 요즘은 이제 커스텀 키보드 하는 게 유행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완전 검은 색깔 키보드를 통으로 맞춘 다음에 FC, SE, 이쁘겠다. OUL 거기만 빨간색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 키보드를 만들어서 오 이쁘다. 이거를 조금 이제 사람들이랑 나누거나 아니면 이런 커스텀하는 정보를 좀 공유하거나 아니면은 좀 팔아보거나 어. 이런 것들도 혹시 걸릴까 하는
하는 생각은 있었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 이 커스텀 키보드는 안 걸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근데 FC 서울이라는 게 들어가긴 하잖아. 그러니까 아니면 근데- FC만 빼고 정말 우연히 오. 빨간 걸 오. 골랐는데 그렇게 됐네요라고 하면 안 되나? 그거는? 일단 하나 저도 사고 싶어졌어요. 그냥 좀 하면 단가를 내보니까 59,900원 정도. 진행시켜. 근데 이게 특정 뭐 지역의 이름이나 특정 색상을 특정 구단이 독점할 수는 없어요. 이제 그게 안 되는 건 맞는데, 그러니까 빨강색이라고 뭐 우리 거고 뭐 검정색 우리 거야 쓰지 마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검정색과 빨강색을 일정 간격으로 배열을 하고, 예를 들어서 엠블렘에 그 실루엣만 넣었어. 그래도 우리가 느낌상 저거 FC 서울인데? 라는 생각이 드는 그 점이 있잖아요. 그 그쵸. 어떤 수위가 있잖아요. 사실 거기서부터 침해가 문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봤을 때 저거 구단 정식 굿즈 아니야? 그러면서 뭐 예를 들어 혼동해서 살 수도 있다? 이 정도가 되면 대부분 침해입니다. 침해가 되지 않으려면 저거는 절대 구단 굿즈 아니야. 뭐 말도 안 돼. 라는 생각이 든다든지 아니면 정말 그 색깔 뭐 단순하게 뭐 예를 들어 키보드 전체를 검정색으로 하는데 엔터키에만 파란색을 잠깐 박아두는 거야. 그리고 팔 때는 검은색 키보드를 하나 더 뽑아줘. 이거 이렇게 뽑아서 이것만 꽂으면 돼요. 이렇게. 근데 조금 미묘해 보이긴 하는데, 예를 들어 FC 서울에 서체를 FC 서울 체를 갖다 넣는다. 그러면 당연히 안 될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 색깔만 쓴다. 이러면 제 생각엔 경계에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될 수도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다만 만약에 구단에서 키보드를 팔고 있다. 그러면 안 될 거예요. 엄마 나 퇴사해요 이제. 근데 심지어 이 제품을 출시했는데 구단이 다음날 너무 괜찮은 것 같아서 냈다. 그러면 이제 분쟁 상황으로 들어가겠죠. 왜냐면 그 비슷한 걸 구단에서 팔고 있으면 어느 정도 혼동을 일으킬 수밖에 없거든요. 제가 경계에 있다고 한 건 구단이 키보드를 팔지 않는 것 같아서 이제 그럴 경우에는 좀 하셔도 될 수도 있겠다는데, 사실 어느 정도 위험성은 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FC 서울이라는 구단이 있고 그 구단의 어떤 지적재산권을 활용하는 의미에서 그게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거기 색깔을 넣었을 때 좋은 거는 FC 서울 팬이고 FC 서울 생각이 나기 때문에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자체는 어떤 구단의 지적재산권을 이용하는 것으로는 보여요. 엄마 회사 열심히 다닐게요. 어쨌든 뭐 경계에 있을 수 있는 상황도 있지만 최대한 자제하는 것이 신변에 좋다. 그렇기도 하고, 이제 구단에서도 사실 이게 허락을 해주기가 어려워요. 팬들 중에 구단에 문의했는데 시원하게 답이 안 나와요, 답답해요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구단 프런트도 정확히 그 모든 지적재산권 관계를 파악하고 있는 사람은 드물 거예요. 왜냐하면 뭐 그 서체는 어떻게 된 건지, 그 색깔은 언제부터 어떻게 쓰이고 있는 건지, 그 스토리를 다 알지 못하면 사실 어느 정도 범위까지 우리가 쓸 수 있는지를 뭐 프런트에 누군가는 아시겠지만 그 대답하는 분은 모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또 질문에 대해 답이 따다다닥 안 나오는 것도 이해는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헷갈린다면 구단에서는 못 쓰게 하는 게 사실 안전하기 때문에. 네, 일단 그래서 안 된다. 라고 하는 면도 있다. 진짜 있을 수 있다. 항상 그 이제 그런 거 문의했던 사람들의 글을 보면은 답변이 애매하게 온 사람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맞아요. 뭐 몰라서라기보다 정확히 다 파악을 하고 있는 사람은 소수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외의 분들은 사실 좀 헷갈리실 수도 있고 정확히 알지 못하실 수도 있고 원론적인 답변만 줄 수 있는 상황일 수 있다. 모든 답변을 슈레딩거로 하는 게 좋아. 그렇지. 처벌이 될 수도 안 될 수도 안 될 수도. 알아서 조심하세요. 근데 다만 본인이 혼자 기쁘게 내가 즐기겠다 하는 거는 대체로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렇게 회사를 그만두고 이제 기업화를 하겠다 하면 이제 이때부터는 좀 위험성이 확 높아집니다. 근데 무궁무진하거든. 서울이 고소를 안 해? 그럼 이제 다음 날에는 녹색으로다가 컨셉으로 전북도 고소를 안 해? 그럼 다음 날에는 파란색으로다가 해가지고 거기다 빨간색 하나만 더 추가하면은 흰색이랑 그런 거. 그러면 그러면 세 배를 팔려. 물티나게 팔릴걸?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 생기냐면 이 사람이 FC 서울 거 하나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잡혔어, 예를 들어. 그러면 제가 팬심에서 법을 잘 몰라서 그랬습니다. 이게 좀 납득이 창작의 되잖아요. 여지가. 네, 근데 그렇게 답을 했는데 살펴보니까 전북 것도 만들었어, 인천 것도 만들었어. K리그 팬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자국 리그를 좋아하면 안 되는 겁니까? 묘하게 설득력 있다.
그러면은 만약에 해외 구단 거를 팔면은 해외 구단들은 한국에서 그런 게 팔리는지 모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예전에는 이제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이 발달 안 했을 때는 실제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막 쓰는데도 뭐 벤츠 로고 뭐 이런 거 우리가 써도 실제로 구소가 안 되고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 외국 기업들이 아주 매섭습니다. 내용 증명 진짜 많이 보내고요.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해서는 관리를 엄격하게 해요. 근데 이제 또 반대로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어쨌든 팬도 구단의 그런 지적 재산권 이런 거를 또 신경을 써줘야 되지만 반대로 나는 얼굴이 안 나오고 싶은데 예를 들어 구단이 뭐 제작하는 그런 영상물이라든지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하필이면 재채기하는 영상이 구단 뭐 이제 브이로그가 뭐 주민서울 같은데 아니면 구단이 자체적으로 시작하는 그런 영상에 내가 하필이면 재채기를 딱 해가지고 얼굴이 못생긴 장면이 딱 나온 거야. 그래서 이거 좀 내려주세요. 할 수 있나요? 있습니다. 있어요. 그 사용 중지 요청은 얼마든지 가능하고 즉각적으로 받아들여 줘야 돼요. 근데 다만 그리고 그 피해가 심각하다면 뭐 손해배상 청구도 생각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제가 아까 티켓 가져왔었는데 티켓 보시면 뒤에 뭐라고 써 있냐면 연맹과 구단은 경기 당일 경기장에서 얻은 관람객 음성 및 초상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라고 써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약관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아요. 티켓 안에. 그래서 이 약관에 우리가 동의를 하고 사실 이 티켓을 사는 거긴 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배경처럼 찍히는 그 정도. 그러니까 누군지 뭐 아는 사람은 알 정도는 되지만 그래도 그냥 여러 명 중에 하나로 잡히는 그 정도의 선에서는 사실은 어느 정도 동의가 있다라고 해석이 될 여지가 많아서 실제로 막 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까지는 어렵고요. 다만 그런 경우에도 내가 적극적으로 요청해서 나는 빼주십시오 하면 그건 빼줘야 돼요. 그래서 모자이크 처리를 해주든 그 부분을 잘라내든 해야 되기 때문에 사용중지 요청은 하실 수 있습니다.